안녕하세요. 정강의 토크쇼 우리가 살아가는 25가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함께할 그래픽 아티스트 이동후입니다. 이야기 함께해 줄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EMP 이모션 캡처에서 PM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22년간 교육의 외길을 걷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MP 스튜디오 이름만 들어도 되게 요즘에 핫한 곳이잖아요. EMP 스튜디오에서 했던 프로젝트도 알만한 분이 다 아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간략하게 EMP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일과 했던 프로젝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일단은 모션 캡처를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이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션 캡처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크래프톤의 펍지,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이모트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많이 알고 계시는 에스파라던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SK텔레콤에서 요즘은 아이프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들어가는 모션들, 캐릭터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런 것들의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간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업계 가장 핫한 것들 다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핫한 것들을 하고 있는 중심에서 저희 학교 교육에 관한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무처장님이시고 네. 사실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시죠. 아이고, 진짜요? 거의 매일 질문하면 거의 답이 나오시는 22년을 학교에서 계셨다고요. 네. 22년을 계신 저희 교무처장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다룰 얘기는 저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기관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 네네. 얘기 잠깐 들려주실까요? 저는 일단은 요즘은 90년대나 2000년대 기반의 어떤 그런 영화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즘은 이제 가타카라는 영화에 되게 많이 빠져 있어서 이제 그 가타카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상하층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나 카메라에 담기는 구도라던가 액터들의 그 목소리에서 담기는 어떤 그 강압적인 형태 그런 것들도 되게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타카를 정말 약간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고 너무 좋아했어요. 가타카 보셨나요? 봤죠. 그죠? 네. 학교 와서 교육을 하면서 가타카를 다시 봤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가타카가 이미 정해진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 우열이 정해지고 미래까지 정해지고 거기서 타고난 재능과 유전적인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잖아, 본질적으로.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재능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사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뭐 물어볼 때도 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담할 때 그 얘기 많이 정말 많이 하죠. 재능이 많이 없는 것 했던 같아요. 그죠? 네. 재능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재능으로 정해진 것과 재능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재능을 가진 친구와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즐기면서 재밌게 하는 사람과 그 재능이 정말로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재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재능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동기들의 그런 슬픈 거 많이 보셨죠? 울고 불고 막 많이 봤습니다. 서로 많이 비교하고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도 했을 것 같고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재능이라는 게 내가 아는 재능도 있지만 타인이 아는 재능도 있는 거거든요. 팀 작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견하는 어떤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애니메이터로서 들어갔지만 친구들이 스케줄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막 졸작을 하면서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친구들이 너 PM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하면서 PM이라는 게 나한테는 정말 안 어울리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아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마인딩 하게 되고 그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직장에서 PM 업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고찰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업하면서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 어떤 친구가 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보다 저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친구가 그 다음날 와. 그러면서 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왔던 그 어떤 친구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거. 자기가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거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출발점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재능이란 단어를 저는 재능은 없어라고 그냥 말해주긴 해요. 보통은. 교수님이 생각할 때 재능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재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돈을 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게 구별이 안 갈 때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올지 그걸 판단하지 않고 즐거운 행위에 대한 거인지 아니면 그 행위를 했을 때의 결과물에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아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를 느낄 수 있는 행동 네. 그거가 분리가 안 됐을 때 본인이 이제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 저는 취미로 남겨놓으라고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 행동 자체가 즐거운 거는 네가 앞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남겨놔야지 그거를 직업으로 가져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대신에 네가 뭔가 조금씩 노력을 하면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내가 늘어가고 발전하고 있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 그거를 네가 재능으로 삼아서 직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걸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객관화를 해야 되니까. 네. 아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거라고 생각한 게 서로에게 발견되는 재능 이거 너무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발견되는. 그러니까 나는 모를 수 있고 맞아요. 모르고 맞아요. 지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실은 그렇게 발견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교육자로서 지금 가장 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가 교육자로서 이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를 발견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재능 이야기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을 거의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서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22년을 학교에서 원다서 22년 학교. 정말 한편으로 존경심이 생기고요. 한편은 감사함이 있어요. 제가 이곳에 있게 한 어떤 원동력이고 이 학교를 존재하게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선배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곳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 교육과정의 결과로 우리가 성장했고 이제 우리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음을 바치시면서 교육에 연임하셨던 교육처장으로서 한번 얘기 듣고 싶어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에 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한번.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대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 보니 그때는 약간 좀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알고 있으니 애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뻔뻔하게 교단에 섰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배워서 나가서 어떻게 써먹을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 환경 분석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문화 콘텐츠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지금 뭐 메타버스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확 1, 2년 사이에 막 화두가 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 오래된 교육과정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주기로는 무조건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바꾸시게. 고민을 하셨는데 바꿀 게 없으면 그냥 가셔도 좋지만 이게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시도록 교육과정 절차를 계속 만들어 왔고요. 교육과정을 만들고 나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일 소비자잖아요. 제1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를 의견 수렴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학생들이 되게 귀찮아해요. 그만 좀 연락하시라고. 근데 학생들의 의견이 100% 다 반영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편향성이 학생들 각자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교체하고 뒤떨어지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계속 교수님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사실 교육과정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거였어요. 학교가 느리다 뭔가. 근데 와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이거보다 빠를 수가 없겠구나,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읽으면서도 너무 빠르게 변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교과에 이제 그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서 해주는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의 현재 우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거는 교육자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전달되는 교육 과정이었나요? 우리의 마음이? 저는 일단은 편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까지 하고서 여기로 왔어요. 졸업까지? 네, 거기 졸업을 하고서 여기 왔는데 네. 물론 그 전 학교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느꼈던 대학교라는 거는 되게 철저하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배운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교수님한테는 되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깍듯이 해야 되고 교수님은 나보다 더 선생님이시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교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고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 교수님 진짜 못하면 먹겠어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안 편한데. 죄송해요. 근데 이제 쇼크였던 거죠. 네,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고생하신 거를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처음 알았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그 행동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교수님들이 쌓아오신 어떤 그 신뢰나 행동에 따라서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현장에 가서 우리 청강대 졸업생으로서 느꼈던 장점, 우리 청강대생의 장점? 그러니까 좀 발견되나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PM이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PM이 이제 각각 학생들한테 이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픽도 해야 되고 프로그래머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때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선뜻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 빠른 것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사실 업계 내에서는. 그래서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금방 캐치를 해서 또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 때문에 청강대생이면 말을 했을 때 금방 알아차린다 라는 얘기가 돌 때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소통인 것 같아요. 네, 소통. 사실 우리가 맨날 소통 역량, 소통을 잘하는 게 무엇일까? 근데 소통은 연습으로 가능한가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성격도 엄청 중요한데 근데 이제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뭘 말하고 싶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거야?를 잘 배운다면 누구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소통은 연습으로 가능하다. 맞아요. 자, 그런데 저희는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녹여서 지금 수업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소통을? 우리 대학에서 제일 소통 관련돼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프로젝트식 수업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팀 작업으로 역할을 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 팀으로 모이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기획자 종족 다르고 그래픽 종족 다르고 풀머 종족 다르고 QA 종족 다르고 이렇게 네 가지의 종족이 모여갖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 나면 물론 과정은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되는 역할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야기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터득을 하면서 그게 우리 학교의 가장 장점으로 교육 안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비교과를 통해서 각각 다른 스쿨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융합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이 만나서 부딪힐 수 있는 시간 이것들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이 소통을 키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라고요. 이 말을 해도 될까요? 근데 들어보면 별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생각이니까 말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숨기고 묻어놓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근데 그게 폭발하는 시점이 학기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뒷수습이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 교수님들이 소통 관련돼서 얘기할 때 첫 번째 하는 얘기는 팀 회의할 때 본인 생각 말하기. 진짜 하나라도 말하기. 맞아요. 네. 그래서 내 다른 생각을 얘기하고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과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야라고 설명해주는 과정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뒤늦게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제가 업계 오면서도 항상 이게 뭐라지 아쉬워하는 건데 대학교 때 실패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그때 느껴야지 이후에 업계에 갔을 때 실수를 안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뭐 자랑하고 자신 있고 오글거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특성을 학교로서 최고라는 자부심이 저도 있어요. 실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청강대학교 최고의 이유 한 번씩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학교에서 슬로건을 정하잖아요. 저희 이제 홍보를 위해서 슬로건을 정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청강에 가면 길이 된다라는 슬로건하고 지금 25년이 됐기 때문에 25살의 청강 또 다른 이제 문을 연다라는 이제 슬로건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그 아까 제가 서로 다른 내종족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성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기획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그래픽 교수님, 그다음에 QA 교수님 그 네 가지 종족이 따로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종족들이 모이셔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스쿨의 방향성을 잡고 전략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장점은 우리가 이 소속된 우리 동료들의 소통 능력 그리고 그 결집 이런 게 최고 장점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업계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야나도였습니다. 야나도? 야나도, 연어도. 그래서 가면은 자연스럽게 청강 학생들이 껴있어요.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어디든 가서도 어느 순간 그 업계에 있을 때 저 청강 학생이에요. 야나도가 되는 게 이미 평강대학교의 어떤 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어디든 있고 어디든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최고 하는 길이긴 하죠. 이제 막을 내릴 텐데요. 우리 연습한 거 있잖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사랑합니다.